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 선수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참가했던 대회인 두바이 오픈의 첫 번째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 저는 굉장히 강한 그랜드마스터인 튀르키예의 바합사날 선수를 만났는데요. 경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D4로 시작을 했고요. 나이트 F6, C4, E6, 나이트 F3, B6로 퀸즈 인디언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백이 가장 많이 두는 수는 G3인데요. 바로 이렇게 비숍을 피안케토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A3를 뒀습니다. A3의 의도는 이제 나이트를 평범하게 C3로 전개하는데 상대의 비숍 핀을 먼저 막아두는 거죠. 비숍 B7, 나이트 C3. 네, 여기까지 이제 아주 일반적인 진행인데요. 상대가 먼저 조금 자주 두어지지는 않는 수를 둡니다. 여기서 나이트 E4를 두는데요. 네,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는 D5로 중앙에 바로 반격을 가하는 수인데요. 여기서 상대는 나이트 E4를 선택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수를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흑으로 이 라인을 한번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수가 꽤 쓸만한 사이드 라인인 거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은 교환을 하고요. 여기서 백이 뭐 많이 하는 수는 나이트 D2로 비숍을 쫓아낸 다음에 E4로 이제 강하게 중앙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만 네, 저는 E3를 선택했고요. E3의 의도는 이제 단순하게 비숍을 D3로 전개한 다음에 중앙을 차지하겠다. 나중에 E4를 밀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는 G6를 뒀어요. G6가 굉장히 흥미로운 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 포지션을 흑으로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는 비숍 E7을 선택했거든요. 비숍 E7이 그냥 비숍을 전개하는 더 자연스러운 수죠. 그러면 이제 비숍 D3, take, 캐슬, E4, D6, 캐슬, 나이트 D7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흑은 이제 E5를 이제 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중앙에 반격을 가하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진행을 예상을 했었는데 상대가 G6를 둬서 이제 이 비숍을 G7으로 피안케토 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내보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흑 입장에서. 네, 여기서 저는 잠시 고민한 끝에 비숍 D3를 선택했어요. 원래 하던 계획대로. 왜냐면은 여기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D5라는 아주 흥미로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D5가 흥미로운 이유가 폰을 만약에 잡으면 퀸 D4로 이제 룩을 공격하면서 F6를 강자하고 여기를 잡으면 이제 백이 아주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5 패스 때 흑은 비숍 G7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폰들이 전체적으로 흑의 이 비숍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E4 비숍에 대한 트랩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한 라인이 나이트 D2, EXD5, F3 해서 얘를 쫓아내고 CXD5 하면은 이제 E4 위협이 생기죠. 그럼 비숍이 트랩되죠. 그래서 흑은 D6를 해야 되고 E4 할 때 비숍이 이제 빠지는데 물론 비숍을 쫓아낸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기물들을 보세요. 백은 전개가 안 돼 있고 흑의 비숍은 아주 강력하고 흑은 이제 캐슬링 한 다음에 F5나 뭐 루기 8 이런 식으로 백의 중앙에 압박을 가할 거고요. 반면에 백은 이제 전개를 마치고 뭔가 포지션을 굳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진이 추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옵션은 나이트 D4거든요. 물론 저는 이 수를 실전에서 고려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 포지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 백은 이제 또다시 F3, E4 이런 식으로 비숍을 트랩하는 걸 위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흑이 퀸 H4를 할 수 있고요. F3를 막으려고 이때 백은 킹 E2를 합니다. 놀랍죠? EXD5, F3로 이제 비숍을 거의 가둡니다. 비숍이 피하면 이제 여기를 그냥 잡아버려서 흑의 구조가 너무 나쁘죠. 그래서 F3 했을 때 흑은 여기를 잡고요. 이제 F takes E4, 퀸 takes E4로 백이 흑의 비숍을 따버려요. 그 대신 백의 킹이 중앙에 있고 흑의 피스들이 활동적이고 흑이 폰 3개를 가져갔죠. 비숍 하나 대신에.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알 수 없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런 걸 모두 실전에서 한참 동안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D5를 하지 않고 비숍 D3로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흑은 교환을 하고요. 왜냐면 흑이 공간이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 피스를 이제 이러면 두 개가 교환됐잖아요. 두 개가 교환된 이상 공간이 좀 적어도 이제 남은 기물들이 갈 공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선택이 맞고요. 이제 비숍 G7으로 피앙케토를 하죠. 네, 저는 여기서 캐슬링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E4를 한번 둬서 간을 봅니다. E4 두면서 이제 중앙을 아주 잘 컨트롤하죠, 폰들로. 그리고 이제 비숍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또 아직 캐슬링을 하지 않아서 캐슬링을 어느 쪽으로 할지 옵션을 아직은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는 별 고민 없이 D6를 뒀어요. 네, 사실 H6를 살짝 예상했거든요. H6로 비숍 G5를 먼저 막고 나서 D6 하는 걸 예상을 조금 했었는데 뭐 굳이 근데 H6로 막아둘 큰 필요성을 상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H6를 하면 백은 이제 비숍이 G5로 못 가니까 F4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F4로 나온 다음에 E5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엔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흑이 절대로 캐슬링을 먼저 할 이유는 없는 게 이게 뭐 큰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러면은 백이 H4 같은 수로 일단 흑의 킹을 향한 공격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캐슬링을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D6로 이제 꼭 필요한 수죠. D6는 언젠가 둬야 되는 수고 나이트가 열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D6를 뒀고요. 상대는. 네, 여기서도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백이. 네, H4를 바로 칠 수도 있는데 제가 안 했던 이유는 H6거든요. 왜냐면 사실 H4를 했을 때 백이 H5로 밀고 오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흑이 H6나 H5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H5를 하면 이제 G5 지점이 영원히 약해지기 때문에 H6가 더 좋죠. 이런 상황에선. 근데 H6를 하면 이제 제가 비숍을 G5로 못 가기 때문에 저는 H4를 안 했는데요. 지금부터 근데 결국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엄청 좋다는 아닌데 H4, H6를 추가한 다음에 백이 할 수 있는 계획이 비숍 E3 하고 흑은 그냥 이렇게 전개를 하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전개할 테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흑이 E5를 밀면은 흑이 E5 미는 걸 계속 기다렸다가 H5를 밀고 나서 G5 유도한 다음에 D5를 하면 이제 흑이 F5를 밀기도 어렵고 이제 밝은 칸들을 백이 꽉 잡고 있죠. 흑이 뭐 퀸사이드 카운터 플레이도 어렵고 비숍도 비숍 차이가 크고 그리고 이제 이 약한 F5 지점을 예를 들어 나이트를 이렇게 돌려서 이용을 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약간 킹즈 인디언 느낌이죠. 이러면 킹즈 인디언에서 되게 백한테 좋은 버전으로 진행이 된 느낌인데 이런 포지션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서 비숍 G5를 했어요. 비숍 G5가 웬만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퀸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러면 왜냐면은 첫 번째 비숍으로 막으면은 비숍이 H6로 가서 흑의 캐슬링을 막아버려서 굉장히 흑이 불편하고요. F6로 비숍을 쫓아내버리면 이 F6 수가 오히려 백한테 이득이 돼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 킹 주변이 약해지고 이 비숍이 막히기 때문에 비숍을 열려면 F5를 밀어야 되는데 F5까지 밀면은 더 열리죠. 이 킹 주변이 흑의 킹 주변이 더 열리기 때문에 결국에 흑의 퀸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면서 백은 이제 비숍 전개를 그냥 공짜로 하게 된 셈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비숍 G5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예상치 못하는 상대의 수가 나오는데요. 저는 당연히 퀸 C8을 한다 봤거든요, 상대가. 왜냐면은 그래야 나이트가 D7으로 오거든요. 나이트가 열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한 흑의 계획은 나이트 D7하고 E5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중앙을 치는 거. 그래서 퀸을 C8으로 가고 뭐 백이 캐슬 하면은 나이트 D7, 룩 E1, H6, 비숍 E3 캐슬, 룩 A D1, 룩 E8으로 이제 다 준비해 놓고 E5를 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런 포지션이 되게 견고해요. 이게 흑의 대형이 조금 수동적이긴 해도 뚫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했지만 네, 상대가 예상치 못한 수 퀸 D7을 줍니다. 그것도 생각을 그렇게 오래 안 하고도요. 그래서 저는 여기부터 살짝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상대가 이런 전형이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프로보캐티브라고 하죠, 영어로. 조금 유도하는 거예요. 백이 좀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근데 그렇다고 자기 포지션이 엄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퀸 D7이 괜찮은 수거든요. 그리고 퀸 D7 의도 나이트를 이제 C6로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C6로 빼는 순간 백이 D5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한테 조금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상대가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들고 결국에 나중에 방어를 하다가 역전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고수가, 특히 이런 2600 가까이 되는 선수가 딱 저 정도 레벨을 상대할 때 이런 전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퀸 D7에서 여기부터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일단 가장 큰 결정, 어느 쪽으로 캐슬링 할 거냐, 이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잘 못 참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못 참아요. 퀸사이드 캐슬링을. 퀸사이드를 할 수 있는데 킹사이드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퀸사이드 캐슬링이 나쁜 결정은 아니에요. 뭐 당연히 킹사이드 캐슬링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좀 더 평범한 게임이 되겠죠. 근데 저는 좀 더 난전을 일으키기 위해 퀸사이드 캐슬링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흑이 만약 킹사이드 캐슬링을 하면은 이제 H폰 전진을 통해 또 공격을 노려볼 수 있겠죠. 이 상대는 H6로 먼저 비숍을 쫓아내고요. 비숍이 E3로 가고 상대는 나이트 C6로 옵니다. 네, 이게 상대가 퀸 D7을 뒀을 때 의도했던 거예요. 나이트를 C6로 가는 거. 제가 이 수에 느낌표를 붙였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이게 상대한테 혼란을 좀 주는 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D5를 너무 밀고 싶은데 미는 게 과연 좋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백한테 가장 큰 결정이 지금 D5를 밀 거냐 말 거냐라는 결정의 순간이죠, 이제. 결국에 저는 D5를 미는 선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D5를 밀지 않고 뭔가 굉장히 포지션을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생각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D5를 밀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킹 B1 같은 수로 기다릴 수 있겠죠. 뭐 캐스 H4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F5, EX, 룩X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결국에 백이 D5를 미룸으로써 뭔가 특별히 얻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상대의 나이트 C6에 대응하는 가장 정석적인 수가 D5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결국에 고민 끝에 D5를 뒀습니다. 이제 이 포지션에서 또 이제 또 흑의 차례죠. 흑이 아주 고민을 할 차례예요. 왜냐면 흑도 선택권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죠. 일단 제가 처음 생각한 거는 EXD5였어요. 단순히 폰을 잡는 건데 이때 어떻게 뭘로 잡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엔 EX를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폰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흑은 캐슬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포지션이 저는 그렇게 백한테 좋다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흑이 꽤 괜찮다 봤어요. 왜냐하면 흑이 캐슬링하고 이제 F5를 밀 수도 있고 백이 이제 흑의 킹을 공격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던 도중에 여기서 이제 CXD5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좋다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러면은 나이트가 E5로 왔을 때 잡고 이제 여기 흑의 C7 폰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킹비온하고 룩이 이렇게 와서 룩과 퀸으로 이제 C7 폰에 계속 압박을 넣으면 오히려 흑은 방어밖에 할 수 없고 백은 약점이 없죠. 네, 그래서 상대 EXD5가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이거는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옵션이 있죠. 이제 흑이 가장 둘만한 수, 나이트5. 사실 이 수가 가장 좀 논리적으로 보이는 수예요, 제 생각엔. 왜냐면은 흑이 공간도 적고 나이트가 공격당했으니까 상대 나이트랑 교환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이 포지션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포지션이 흑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사실 거의 동등에 가깝긴 하거든요. 엔진을 돌려보면. 하지만 흑이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이길 건데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뭔가 이기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이 돼요. 사실 이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불균형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사실 레이팅이 높은 측은 피스들을 좀 교환을 하기가 싫어하죠. 교환을 많이 할수록 변수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는 나이트 E7을 둡니다. 네, 나이트가 그냥 후퇴하면서 훗날을 도모하겠다. 이제 나이트 교환을 해주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싸우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실 저는 깊게 고려 안 하고 상대도 별로 고려 안 한 것 같은데 나이트 A5도 엔진이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수예요. 네, 이 수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의도는 백이 만약 B4로 그냥 나이트를 쫓아내면은 이제 오히려 백이 둔 이 B4 때문에 나중에 흑이 A5로 공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A5를 열려고 할 수 있죠. 이 룩을 위해서. 그래서 비숍 D4 같은 수가 좋다고 하고요. 상대의 강한 비숍을 없애는. 그럼 잡고 뭐 E5, 나이트 C2, 나이트 B7으로 이제 흑이 나이트를 다시 C5로 돌리려는 이런 식으로 두면 흑도 꽤 괜찮다고 해요.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트 A5도 굉장히 둘만한 수였다. 네, 저는 별로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좀 특이해 보이는 수도 이런 상황에선 좋네요. 아무튼 상대가 고민 끝에 나이트 E7을 뒀고요. 예, 여기서가 이제 또 다른 굉장히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네, 여기서 제가 생각한 수가 결국에 D takes E6 이걸 잡냐 마냐거든요. 이제 또 결국에는 제가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퀸사이드 캐슬링 할 때 의도 자체가 상대의 킹을 막 공격하겠다는 것보다는 퀸사이드 캐슬링을 하면서 이제 킹을 공격하겠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중앙이 열릴 때 좀 더 이제 백의 룩과 퀸이 D 파일에 있으니까 중앙 열리는데 더 대비가 잘 돼 있어서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5 나이트 7 했을 때 사실 그 처음에 의도를 계속 가져가려면 포지션을 최대한 열어야 해요. 그래서 중앙에 이 D2 파일들을 다 열어버리면 당연히 이 퀸과 룩들이 빨리 올 수 있는 백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D takes E6를 선택했고요. 물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숍 D4인데요. 네, 이런 수도 잠깐은 생각했지만 사실 미리 D takes E6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이 수가 강력하다는 걸. 이 수가 강력한 이유는요. 그냥 상대의 G7 비숍이 여기서 상대의 가장 좋은 피스가 뭘까 하면은 당연히 이 G7 비숍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숍을 제거하는 목적이고요. 만약 이 교환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비숍이 막혀있죠. 막혀서 별로 좋지 않고 이러면 평범한 킹즈 인디언 느낌의 백이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 되고요. 비숍 D4 했을 때 이제 교환이 좀 더 맞는 선택인데 하면 이제 나이트 X, E5, 나이트 C2 캐슬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결국에 이 포지션은 물론 흑도 할만하지만 백이 조금 더 좋은 이유가 이 나이트 때문이에요. 아까 봤듯이 아까 이 나이트 A5 라인에서 이 포지션 있죠. 이 포지션은 이 나이트가 이제 C5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흑이 괜찮아요. 그리고 백이 B4로 여기를 막으면 A5로 또 치기 때문에 B4를 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이 나이트가 E7에 있는 상황에서는 똑같이 보면은 이 포지션이요. 이 포지션은 나이트가 E7에서 활동성이 없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죠. 뭐 좋은 전진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백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비숍 D4라는 좋은 옵션이 있었지만 저는 D takes E6를 했고요. 사실 처음에는 퀸 takes E6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상대가 심리적으로 좀 두기 어려운 수예요. 왜냐하면 비숍 D4를 하면은 여기서 비숍 D4 하면 비숍 교환을 피할 수도 없고 결국에 이 공간 이점 때문에 백이 무난하게 살짝 유리한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좀 더 포지션을 다이나믹하게 유지하기 위해 F takes E6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여기서 비숍 D4 하는 거를 저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여기서 비숍 D4보단 아까 비숍 D4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비숍 D4 하면 잡고 E5 하고 이제 캐슬 하면은 이제 F8도 열렸죠. 아까에 비해서 F8이 미리 열려있다는 점은 흑이 이득을 본 거고요. 이제 나이트가
이제 폰이 여기 있었잖아요. 아까 거기선. 근데 이제 폰이 여기 없기 때문에 흑나이트가 쉽게 액티브해질 수 있죠. 이 포지션은 흑이 전혀 밀릴 이유가 없는 포지션입니다. 이 나이트가 이 나이트보다 좋으면 좋았지 전혀 나쁘지 않죠. 이제 이 나이트가 만약 이런 데로 옮기면 흑 나이트도 여기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흑이 좀 더 편할 수도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오래 고민한 끝에 E5를 뒀어요. E5가 이게 통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수거든요. 이제 백의 의도는 그냥 여기를 뚫고 들어가겠다 이거죠. 지금 D 파일을 빨리 열고 싶은 거죠. 아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일단 제가 처음에 생각한 수는 캐슬이에요. 흑이 캐슬링 하면서 D6 폰을 보호하는 건데 사실 이 포지션 백이 그냥 천천히 이제 해도 지금 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 흑의 폰들이 전체적으로 이 D6, E6, G6 폰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요. 서로 이제 다 떨어져 있고 보호도 안 되고 있어서 서로 보호해줄 수가 없어서 폰 구조 면에서 그냥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천천히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E1으로 오고 이제 이 폰들에 조금씩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상 흑이 할 수 있는 수는 D5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D5밖에 사실상 둘 수 없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10분을 씁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CXD5를 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CXD5 이 수가 통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첫 번째는 QNXD5예요. QNXD5를 하면은 물론 근데 상대가 이 수를 안 둘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 상대가 이 수를 안 둘 거지만 이유가 뭐냐 이건 드로우가 돼요. 왜냐면 이제 퀸이 C2로 오죠. 그럼 이 퀸을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면서 얘를 지켜야 돼요. B7으로 가면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C6로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한 건 take, take, knight d4, take, take 이렇게 되면은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 엔딩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knight d4를 하더라도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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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f7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도 거의 무승부에 가까운 엔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무승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좀 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퀸X가 너무 무승부에 가깝다라는 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문제는 EX예요. 사실 아마 상대가 이거를 두겠죠. 상대도 무승부를 하기 싫으니까. EX를 두면 이제 이 포지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흑의 계획은 뭐 캐슬링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위쪽으로 할 수 있고요. 나중에 C5, D4, C4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제 나이트가 상황에 따라 F5로 갈 수 있고 백의 E5 폰도 계속 이 나이트가 방어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사실 복잡한 포지션인데 저는 운영하기가 흑한테 좀 더 편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고민 끝에 나이트 H4라는 수를 두는데요. 사실 이 수는 상대가 조금 킹 F7을 더 주길 바라는 마음에 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천천히 생각해보면 나이트 H4는 이제 이 G6 폰을 공격한 수죠. 이 G6 폰을 잡겠다는 수인데 당연히 밀면 안 좋죠. 밀면을 오고 잡고 잡을 때 이제 킹이 움직이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그렇다고 퀸으로 막으면은 이렇게 해서 폰이 따이죠. 얘를 뭐 잡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당연히 흑의 킹이 너무 위험하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 H4 왔을 때 사실 퀸 사이드 캐슬링이 제일 좋은 수인 거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상대가 혹시 킹 F7을 둬주지 않을까라는 좀 얄팍한 희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킹 F7을 두면은 제가 생각한 라인이 이때 여기를 잡는 거예요. 이때 D5 폰을 잡으면은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 일단 EX를 한다 쳐볼게요. EX를 하면 이제 F4로 그냥 이 폰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폰이 상대 비숍을 견제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그게 킹도 좀 약하죠. 나중에 백은 장기적으로 G4, F5 이런 식으로 아예 상대 킹을 뚫어버리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이 천천히 해도 백이 꽤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엔진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킹 F7을 두면은 이때 이걸 잡아요. 그럼 사실 나이트로 못 잡죠. 나이트로 잡으면은 이 G6가 죽으니까. 그러면은 퀸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여기서 퀸 C2라는 엄청난 수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퀸 C2 하면 이제 여기서는 퀸 C6가 안 좋아요. 왜냐면 이제 교환하고 룩이 D7으로 올 수 있고 여기 C7 폰과 G6 폰이 위험하죠. 그래서 퀸 C2 했을 때 퀸 takes E5를 해야 돼요. 여기 폰을 잡는데 이제 여기서 룩 D7이라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룩 D7 하면서 여기 핀을 걸면서 이 폰을
노리는, 그러면서 이 폰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 비숍 D4 같은 수도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라인이죠. 네, 그래서 이 라인을 둘 생각에 제가 좀 설렜는데 결국에 상대는 나이트 H4를 뒀을 때 퀸사이드 캐슬링을 선택합니다. 결국에 흑은 초반에 조금 위태위태했던 이 퀸 D7과 나이트 C6로 퀸 D7과 나이트 C6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전개로 상대를 좀 도발한 다음에 상대를 시간을 많이 쓰게 하고 결국에 퀸사이드 캐슬링으로 결국에 퀸사이드 캐슬링까지 무사히 해내면서 전개를 마쳤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3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무난한 수들을 빠르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잡아야 된다 생각했고, 그럼 잡고 이제 여기를 잡아서 이제 백이 폰을 딴 것 같지만 다시 따였죠. 그래서 물량은 다시 동등하고요. F4로 비숍을 쫓아내고, 비숍이 이제 G7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로 온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여기를 잡을 순 없죠. 잡으면 퀸 C6 포크가 있고, 여기서 엔진은 G3가 제일 좋다고 해요. 미리 F4를 방어하는. 근데 저는 일단 퀸을 빠졌고요. 퀸이 빠지면서 이제 폰 따는 위협이 생겼고, 그래서 룩 H E8로 상대는 역공을 하죠. 이제 여기를 잡으면서 E3 비숍을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고, 룩 H E1으로 E3 비숍을 방어하고 퀸 F7으로 D5 폰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F4 폰을 공격하니까 G3로 다시 여기를 방어했죠.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이제 백의 대형이 다시 되게 안정적으로 변했고 모든 기물들이 방어가 돼 있고, 이제 백은 시간이 되면은 한 수만 더 시간이 되면 C5를 밀 거예요. C5를 밀어서 이거 잡으면 잡고 이러면 백의 폰 구조가 더 좋죠. 그래서 C5를 위협을 하니까 흑이 이제 C5를 먼저 스스로 밀어요. 스스로 밀면서 백이 C5를 이제 못 밀죠. 백은 사실 언제든 D5를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는 있는데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 폰 구조가 되죠. 흑은 여기에 4대2, 백은 킹사이드에 3대1 이렇게 돼서 서로가 자신의 폰 우위 쪽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죠. 일단 킹이 B1으로 오면서 한 발짝 피해 놓고요. 상대도 비숍이 C7으로 오면서 D5 폰에 대한 방어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좀 기다리면서. 네, 여기서 비숍이 저는 C1으로 왔어요. 이제 E8도 열리고 상황에 따라서 CX를 노릴 수도 있고 뭐 F5를 노릴 수도 있고 여기 H6 폰 걸려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백이 모든 준비를 완료했어요. 이제 모든 기물들이 조화롭게 위치가 돼 있어요. 좀 백이 또 안전하죠. 이런 포지션이. 상대가 여기서 생각을 꽤 한 끝에 결국에 큰 결정을 합니다. D4로 폰을 밀어요. 이 폰과 관련된 결정이 항상 아주 중요하죠. 게임의 방향 자체가 바뀌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엔진을 돌리면은 예상하다시피 거의 동등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왜 2566인지 보여줘요. 스스로 퀄리티를. 이 D4의 의도는 상대가 사실 여기서 H5를 하려다 말았어요. H5를 하려고 손이 열로 갔었는데 하려다가 말고 좀 더 생각하더니 D4를 밀더라고요. 그 말은 상대가 다음 수 H5 같은 걸 둘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겠죠. 제 생각에 이 D4를 지금 민 이유는 백이 이제 CX D5를 언제든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방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예 백이 CX D5를 먼저 잡는 옵션조차 이제 없애겠다 이런 것 같고, 이제 흑의 의도는 결국에 패스트폰이 나왔잖아요. 흑은 패스트폰이 나왔고 퀸 교환을 시키고 H5 밀어서 백의 이 패스트폰을 못 만들게 하고 자기는 패스트폰 갖고 엔딩에서 유리해지겠다 이 의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각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퀸이 E4로 가는 거예요. 퀸이 E4로 가고 물론 여기서 다른 수들을 둘 수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뭐 동등에 가까운 수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이에요. 퀸 E4를 하고 상대는 퀸 F5를 와요. 이러면 상대의 의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교환된 엔딩이 되면 흑이 유리하다 이거예요. 물론 백도 버틸 만하지만 이게 흑이 유리한 이유가 이제 자기는 패스폰이 있는데 백은 이쪽에 패스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리고 흑이 여기 올 수도 있고 뭐 H5, H4로 여기를 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엔딩인데요.
제가 생각한 건 퀸 F5 왔을 때 G4예요. 네, G4. 왜냐면 여기서 백이 기다리는 수를 둘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흑은 H5를 둬서 백이 영원히 G4를 칠 수 없게, 절대 G4를 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G4를 친 이유는 이제 흑이 만약 교환을 하면은 이제 백의 폰들이 살아나요. 이 폰들이 이제 안 막혀 있어요. 이게 G3에 있으면은 흑이 H5로 이 폰들을 묶어둘 수 있는데 이제 이 폰들이 살아나서 백은 킹 C2, 킹 D3, 룩 E1, 뭐 H4, G5 아니면 F5 이런 식으로 이제 킹사이드 폰들을 전진시키면서 오히려 백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G4 할 때 여기를 당연히 잡아요, 흑은. 그때 제가 생각한 수가 퀸 A 체크예요. 네, 퀸 A 체크를 두면은 흑은 선택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무승부 옵션이 있어요. 비숍으로 막으면 이제 무승부거든요. 퀸 C6 체크, 비숍 C7, 퀸 A 체크, 비숍 B 이렇게 무승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당연히 상대가 레이팅이 더 높기 때문에 킹 D7을 합니다. 킹 D7 하면 이제 여기 폰을 회수를 하죠, 백은. 그리고 이 킹이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사실 꽤 안전해요. 이 킹을 공격할 추가적인 방법이 없어요. 이 퀸 하나 빼고 다른 공격 지원 기물이 없죠. 그래서 흑의 아주 과감한 결단인 거죠. 여기서 체크를 허용하고 그냥 킹을 숨겠다. 네. 사실 저는 이것까지는 예상했어요. 상대가 쉽게 무승부를 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포지션이 충분히 할만해 보였어요. 저도. 왜냐면은 이제 뭐 기회가 되면은 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q4 체크도 항상 노릴 수 있고 이 패스트폰 있는 거는 사실 뭐 쉽게 견제가 되고 있죠. 아직까진. 그래서 이 포지션 흑의 킹도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했고 이 포지션 자체가 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상대가 굉장히 강한 수를 둡니다. 퀸 F5 체크를 해서 킹이 A1으로 가게 만든 다음에 퀸이 C2로 와요. 퀸이 C2로 와서 이제 네, 여기 폰을 공격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폰을 방어할 방법이 퀸 A6밖에 없는 거예요. 퀸 A6밖에 없고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한 상대의 의도는 퀸 B3였어요. 아마 퀸 B3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룩이 A8으로 와서 이 퀸을 쫓아내고 퀸이 다른 데로 피하면 여기를 잡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의미 없는 수를 더 볼게요. 이런 걸 두면은 열로 와서 퀸을 열로 가게 만든 다음에 교환시키면 이제 이거는 무조건 흑이 유리한 엔딩이거든요. 옆폰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가 노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 사실 여기서부터 꽤 흔들렸어요. 심리적으로.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사실 여기서 G4가 실수가 아닌가? 이 퀸이 4하고 G4 하는 계획 자체가 안 좋은 거였나? 라고 이제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의심이 많이 드는 순간 이 경기는 잡기가 꽤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끝에 F5를 뒀어요. 그리고 이 수는 좋지 않은 수예요. 왜냐하면 상대에 엄청난 수가 있는데 F5 일단 의도를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흑이 EX를 하면은 이제 비숍이 F4로 올 수가 있어요. 비숍이 F4로 와서 이제 반격이 꽤 세요. 이쪽에 대한. 그렇다고 퀸으로 잡으면은 이제 여기를 잡을 수도 있죠. H6를 잡을 수도 있고 이제 C4 폰에 대한 압박이 풀리기 때문에 한결 좀 다시 풀어나죠. 그래서 F5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수다라고 생각하면서 뒀는데 상대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킹 C6를 둬버립니다. 네, 이 수 정말 상상도 못한 엄청난 수예요. 왜냐하면 이 수는 룩 A8로 룩을 트랩시키겠다는 의도예요. 퀸을 트랩시키겠다는 의도인데 네, 퀸 A6 말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수를. 퀸 A6를 둘 수밖에 없어서 이걸 뒀습니다. 다른 수 두면 룩 A8로 트랩돼요. 다. 퀸 A6를 두고 이제 저는 여기서 퀸텍스를 두려워했어요. 그냥 퀸텍스 하면 이제 F5 폰이 그냥 공짜로 뜯긴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면 굉장히 안 좋지 않나. 왜냐면 이제 나중에 엔딩이 되더라도 이 폰까지 패스트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폰도 이렇게 같이 내려오면
이건 거의 무조건 엔딩 가면 내가 진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도 이 수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여기서 상대가 저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 상대가 한 이쯤부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수만 둔 거예요. D4에다가 여기서 킹 D7에다가 퀸 F5 체크하고 퀸 C2 오는 거, 그 다음에 킹 C6라는 엄청난 수까지 계속해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수를 둬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또 E takes F5를 둡니다. 여기서 E takes F5가 굉장히 흥미로운 수인 게, 이 수가 저를 완전히 심리를 멘붕 상태로 만들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 퀸 A6를 둔 다음에 저도 이제 한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여기서 상대가 E takes F5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퀸 B5 체크를 하고 킹이 왔을 때 룩 D2 이 수를 두면 이제 퀸이 트랩이 돼요. 이 퀸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죠. 그래서 트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약간 함정이다. EXF5 하면 함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대가 EXF5 봤을 때 순간 몇 초 동안 와, 이걸 걸린다고? 이 함정을 걸린다고? 진짜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실화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룩 D2 할 때, 그러니까 EX하고 퀸 B5 체크, 킹 B7 룩 D2를 하면은 룩 테이크스 E1이 있는 거예요. 그럼 퀸을 잡으면 D3 가 있어요. 그래서 룩이 D2로 오면은 이제 비숍 F4 해서 룩이 피하면은 이게 룩을 공격하죠. 룩이 피하면 D2에서 룩을 다시 없애버리면은 백이 퀸 대신에 흑이 룩 2개랑 비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지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백이 버틸 수도 없어요. 무조건 흑이 이기는 그림이에요. 실제로 흑이 이기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대한테 굉장히 존경심이 들었어요. 와, 이걸 본다고? 오히려 내가 건 함정을 역으로 함정을 거네?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럼 제가 또 생각한 수가, 그러면은 여기서 룩 테이스 E8을 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퀸 X D1이 있더라고요. 퀸 X D1.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고 뭐 이렇게 잡아도 여기를 먼저 잡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생각했는데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퀸 B5, 킹 B7, 룩 D2를 오래 생각했어요, 되게. 왜냐면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게임을 뭔가 할 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한참 동안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러니까 저는 속어법으로 이 포지션을 해결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결국에 둬야 되는 수가 뭐냐, 룩 G1 이런 수를 둬야 돼요. 룩 G1은 이제 룩 D2 같은 수를 이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룩 G6로 이제 상황 봐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이, 그리고 심지어 흑이 룩 G8로 이 오픈 파일을 내주지 않겠다 하면 이제 다시 E1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엔진 베스트 라인이에요. 이러면은 백이 폰 하나 적어도 사실 킹이 노출돼 있고 백룩이 침투하는 위협 이런 것 때문에 백이 아직 할만하다, 거의 동등하다라고 엔진은 말해요. 그래서 엔진은 여기서 EXF5가 실수라 해요. 오히려 퀸X가 더 좋다고 해요. 퀸X 하면 흑이 무난하게 유리하다고 해요. 아무튼 근데 EX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막 좀 멘붕이 와서 오래 생각한 끝에 시간이 이제 1분 밑으로 내려가고 막 30초 밑으로 내려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E8을 잡고 장렬하게 바로 전사해 버립니다. 예. 이제 여기서 룩 테이스 E8을 사실 하면은 백이 룩 G1으로 빠지면은 아까 봤듯이 백이 다시 할만해지는데 그거를 허용할 리가 없죠. 퀸 X D1이 훨씬 세죠. 이러면은 흑이 단숨에 그냥 흑이 이기는 포지션이에요. 이제 뭐 여기 잡으면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안 잡고 그냥 지킨다고 해도 사실 잡고 체크 오고 잡고 D3 하면 이제 D2를 막을 수도 없고요. 이제 D2 막기도 어렵고 해서 D2랑 퀸 C2 네, 이 둘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흑이 이기는 포지션이고요. 그래서 룩 테이크스 D8을 뒀고 퀸 테이크스 C1 체크, 킹 A2, 비숍 테이크스, 퀸 C8 체크, 비숍 C7, 퀸 A8 체크, 킹 D7, 퀸 D5 체크, 킹 E7 이제 체크가 없죠. 이렇게 돼서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허무한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초중반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한 이쯤 시점까지만 해도 제 포지션이 꽤 괜찮다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후로 이 중후반 항상 제가 말하는 건데 체스 선수들 간의 실력 차이는 이 중후반에서 발생돼요. 상대가 이 킹 D7하고 퀸을 C2로 옮기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킹 C6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별로 좋지 않은 수여도 엔진은 좋지 않은 수라 해도 EXF5까지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강력한 계산을 바탕으로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성공을 했죠. 네, 그 결과 제가 말도 안 되는 블런더를 하게 되고 게임이 끝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에 블런더가 굉장히 아쉬운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저라면은 속어법으로 이게 안 되는 걸 분명히 봤는데 시간이 없으면 속어법으로 이런 걸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좀 갑자기 그냥 지는 수인 거 알면서도 두게 됐네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